한참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을 때 선생님은 일반 매매로 사셨잖아요. 그게 지금 송도에 있는 아파트이신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지금 혹시 올라갔나요? 살 때부터 좀 싸게 나왔던 거예요. 금매로 나왔던 거라서 그때 시세보다 한 3천만 원 정도 싸게 샀고 네. 지금은 제가 산 가격보다 한 1억 3천, 4천 정도는 올라있는 시세인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한번 선생님 채널에 출연을 했었는데 한 2년 됐네요. 한 2년 전에 한번 출연했던 개인 사업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선생님은 경매 수업 들은 지가 한참 됐는데 네, 그렇죠. 네, 그때 처음에 경매 수업 들었을 때 계속 아파트 위주로 처음에 경매를 했었잖아요. 네네. 문차를 했었고 그때 이제 아파트 가격은 조금 많이 올라갔던 그 시기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경매를 안 했다가 다시 지금 한 거의 2년? 한 2년 됐을 건데. 네, 2년 만에 지금 다시 경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갑자기 그렇게 2년 만에 해야겠다 결심한 이유. 제가 경매를 처음에 이제 계속 하면서 그때는 이제 월세도 놓을 수 있고 월세 전세도 받을 수 있고 그때 제가 결혼 안 했을 때라서 결혼을 하면 내가 살 수 있는 집도 구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모두가 좋아 보이는 물건만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어떤 집이든 누군가한테는 꼭 살아야 되는 집인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살아야 되고 남도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좀 구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서 항상 경쟁률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낙찰가도 높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살 집은 먼저 그냥 내가 보고 마음에 드는 곳을 매매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해서 거기서 결혼 생활을 이제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근데 제가 기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은 그 집을 소유하면 안 되는 그런 조건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또 1월 달부터 다시 좀 마음을 좀 다잡고 선생님 채널 한번 다시 믿고 네.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금 대출 때문에 조건적으로 일단 못했던 거네요. 네, 그것도 있고 제가 모아뒀던 좀 자금을 네. 그때 집을 사는데 많이 쏟아가지고 여유 자금이 좀 많지 않다는 생각이 조금 다시 그 경매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매 배우고 나서 아파트를 일반 매매로 사셨죠? 네, 네. 그때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한참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을 때 선생님은 일반 매매로 사셨잖아요. 그게 지금 송도에 있는 아파트이신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지금 혹시 올라갔나요? 살 때부터 좀 싸게 나왔던 거예요. 금매로 나왔던 거라서 그때 시세보다 한 3천만 원 정도 싸게 샀고 네. 지금은 제가 산 가격보다 한 1억 3천, 4천 정도는 올라있는 시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선생님은 초보자였잖아요. 네. 네. 근데 송도에 있는 아파트면 그래도 덩치가 조금 컸잖아요. 선생님한테는 처음에는 부담일 수도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매매를 계약을 처음 했네요. 저는 사실 그때 집을 살 때도 선생님한테 여쭤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나쁘지 않아 보이고 지금 시기가 괜찮은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의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걸 좀 해소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좀 살 수 있었고 하면서도 제가 사본 것 중에서는 제일 큰 금액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샀을 때는 뭐 중고차 같은 거 그게 제일 제가 사본 것 중에 내돈내산 중에 제일 컸는데 이거는 또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가격도 가격인데 혼자 살 게 아니고 지금 아내랑 같이 살려고 하는 집이다 보니까 조금 더 걱정이 컸는데 지역 자체가 예전에 한번 데이트하러 갔다가 나중에 여기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둘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 점도 있었고 제가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다른 게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그때는 타이밍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신도시잖아요. 네, 송도 집값이 훅 빠졌을 때는 저는 좀 저평가가 돼 있었다라고 판단이 돼서 선생님한테 그냥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무조건 사세요라고는 못하죠. 그렇죠. 그거는 내 입장이고. 네. 근데 이제 선생님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초보자가 진짜 5억 단위가 넘어가면 초보자는 극소수 인원이거든요. 매매를 하는 경우가. 보통은 처음에 2, 3억짜리를 보지 막 5억 넘게는 못 보거든요. 잘.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의 운이 또 좋으셔서 그걸 잡았던 것 같아요.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하거나 코인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투자해봤던 것 중에서 제일 만족도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아파트 때문에 경매를 잠깐 어쩔 수 없이 쉬었던 것도 있는 거네요. 네,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그냥 자금도 그렇고 그때 그리고 결혼을 하고 뭐 준비할 게 또 많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파트에서 지금 수익이 1억 3천 정도의 차익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아파트를 다시 또 경매로 안 하시는지. 저는 그때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선생님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집을 사는 게 땅을 산다는 좀 개념을 아직도 좀 굳건히 좀 믿고 있고 네. 그래서 아직은 아파트가 아니고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는 뭐 아파트가 꼭 아니더라도 뭔가로 개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있는 집을 산다는 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뭐 투자적으로 보나 아니면 좀 안정적인 걸로 봐도 다른 투자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안정성이 좀 있고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경매로 저희가 적게 낙찰 받아야지만 저희는 낙찰을 받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 저희 수익률 자체를 계산하다 보면 전세가에 비해서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적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될 확률이 더 높긴 하나 이제 아무래도 될 확률이 있으니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낙찰 받아서 늘려가고 있으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경매를 다시 이제 도전하고 나서 세채를 후딱 받았잖아요. 단 시간만. 근데 그 중에 지금은 정지가 됐지만 재개발되는 물건이었잖아요. 그 물건도. 네. 일단은 집행 정지가 됐지만 그것도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도 세 개 중에 한 개는 그 맛을 봤다 그래야 되나? 아, 그렇죠. 네. 네. 그걸 물건을 찾으셨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의 조언도 있고 제가 느끼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찾는 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썼고 근데 뭐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하루에도 몇 시간씩 그냥 찾고 또 가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런 데는 어떨까 이런 데는 어떨까 하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괜찮아 보여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괜찮은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투자를 한번 해봤죠. 재개발 물건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별명 도전을 안 했잖아요. 네, 6명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러면 나는 그 6명 중에서 그거는 원래 낙찰 받았던 거니까. 그럼 경쟁이 생각보다 나는 많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아파트. 저도 좀 그랬어요. 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재개발 이제 거의 진행이 될 물건, 어떤 물건. 네. 네, 그거 같은 경우도 2등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잘 가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물건이면 이 정도에 될 수 있겠다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일도 하거든요. 그래요?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무조건 낙찰 받고 싶어서 가격을 올려쓰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되게 저는 한번 크게 대인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맞아요. 네, 월남동에 있는 아파트 그걸 제가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딱 가격을 정해서 갔는데 그날따라 왠지 거기에 사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높였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높였은 가격에 대한 정확한 이제 비교를 안 해보고 썼는데 낙찰이 된 거예요. 그게 제가 처음 낙찰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좀 신났는데 막상 보니까 조금 이게 잘 받은 게 아닌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 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때. 그럴 것 같아요. 네, 조금 내가 너무 높게 받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경매가 무서운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3, 4일 정도 제가 그래서 제대로 못 잤거든요. 약간 꿈에서 뭔가 또 안 좋은 꿈이고 그래가지고 근데 다행히 그 채무자가 돈을 갚아가지고 취소가 됐죠. 그래서 그때 저는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크게 배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낙찰을 받는 것보다 진짜 어떻게 받는 게 어떻게 받느냐가 진짜 중요하다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선생님이 딱 전화 왔었을 때 저도 마냥 축하는 못 해드리겠더라고요. 예. 가격대가 이게 맞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리송한 거죠. 수리하고 뭐 하면 그렇게 남는 게 이제 많이 없겠다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마냥 축하는 못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마인드는 조금 계속 입찰을 하는데 안 되니까 그냥
낙찰이라도 받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고 느끼고